시흥 거북섬에 웨이브파크를 유치했다고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치적으로 자랑을 했죠. 알고 봤더니 주변 상가가 텅텅 비어있고 공실률이 87%. 거북섬 인형을 들고 이재명 후보하고 문정복 의원하고 저걸 들고 왜 저러고 있나 저는 계속 봤습니다. 저 근데 사람들 선거운동해 준 거죠. 이재명 후보가 이용당한 거잖아요. 지금 덤태기를 쓰고 저 짓을 한 거예요. 참모들은 저걸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문정복 의원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속마음은 그러잖아. 자, 나 이제 거북섬 가지고 이제 걸릴 일 없겠다. 지지율이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지지율들이 보면 이준석 후보가 10% 정도 언저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가 리얼미터 조사죠. 5월 20일부터 21일, 22일부터 23일까지, 22일부터 23일까지네요. 자,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가 46.6, 김문수 후보가 37.6, 이준석 후보가 10.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차이가 지금 10% 안으로 들어왔죠. 9%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10.4%. 네. 자, 요게 보면 이렇게 보면 리얼미터가 하루 사이에도 이렇게 차이가 하루가 아니구나. 자, 이렇게 한 10%, 9% 이렇게 차이가 지금 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가 중요한 건데 추세상으로 보면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조금 이렇게 좀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오차범위 안에서 보면 오차범위 안에서 뭐 올랐다 내렸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오차범위 아니니까 일단은 오차범위 내에 있기는 하지만 좀 수치가 비슷하게 가고는 있는데 하여튼 그 10% 안으로 10% 그 포인트에서 그 정도 지금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걸 볼 때도요. 우리가 이 점을 좀 봐야 해요.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50이 안 되니까 이 숫자상으로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이제 넘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득표율을 얘기를 할 때는 그 응답 안 한 사람 빼고 하는 거잖아요. 분모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리얼미터 이 조사 이렇게 더해 보면요. 한 95?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거의 50이 됐다고 봐야 돼요. 이 숫자보다 분모가 100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아무리 쫓아가도 막 2% 안으로 쫓아가도 한쪽이 5가 돼버리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재명 후보가 얼마가 떨어지느냐를 봐야 하는 거고 그게 1번이라고 보는데 그게 유의미하게 빠진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보시기에는 유의미하게 빠진 것 같지 않다. 유의미하게 빠져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2일, 23일에 이재명이 46.6 와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다 합쳐보세요. 84, 한 95 이러면 5% 정도 더 줘야 돼요. 가진 거에 5%. 그러면 이 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이재명이 득표율로 따지면 그래서 48, 49가 돼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3명 후보들이 한 2% 정도 가져갈 겁니다. 투표하면은 그렇게 따져보면 이재명은 안정권 안에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쫓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출발이 늦었고 5월 3일에서 11일까지 정말 엄청난 일을 하다가 그 8일을 날렸기 때문에 이제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이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 치고 올라가는 거는 어찌 보면은 한 열흘 전에 있었어야 할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관건은 이준석 후보의 이 10% 남짓한 지지율을 어떻게 가져와서 이재명이랑 정말 건곤일척에 한판 승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건데 거기서부터는 뭐 많은 분들이 분석하시잖아요. 오롯이 김문수로 갈 수 있겠느냐 이준석의 표가. 이것도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계속 독자적으로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새로 나온 여론조사가 없는 것 같고 28일부터가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으로 내일 모레 여론조사가 아마 쏟아질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네.
왜냐하면 장사를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어차피 여론조사 한번 할 거. 자 막판에 확 그렇죠. 쏟아내야지. 하루라도 늦게 여론조사를 해야지. 여론을 가장 마지막까지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28일 날까지만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 날 발표해도 돼요. 예, 그렇죠. 네. 한 것만 그러니까. 28일까지만 조사해가지고 그렇죠. 29일에 발표해도 되거든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최대한 6월 2일 날 해도 돼요. 그렇죠. 최대한 예. 늦게까지 조사해가지고 끝에 발표를 그렇죠. 하는. 이 밤에 끝을 잡고 끝까지, 해가지고 딱 끝까지 하는 거예요. 네, 한 끝까지. 3,000명 조사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잘 나오면 좋은데 그게 어느 후보 입장에서든 간에. 이건 국민 입장에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깜깜이 기간 중에 이 밤에 끝을 역시 잡고 국민 입장을 생각하시네. 국민의 힘이잖아요. 국민. 28일 자정 직전까지 막 해가지고 3,000명 정도 샘플 KBS가 한국리서치랑 한 그 조사처럼 안심번호의 면접에 이렇게 해가지고 짠 나왔으면 이제 그런 좀 할 말 많죠. 그렇죠. 예. 그러면 좋죠. 그러면 국민의 이제 입장에서는. 3,000명 정도 하면요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안 돼요. 1.8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예측하기가 훨씬 편하지죠. 예. 근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원래 기자간담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음. 정치인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했는데 약간 이게 좀 추격을 당하는 느낌을 본인도 받나 봐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근데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기자간담회를 해가지고 본인에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제 느낌에는 플러스도 됐겠죠. 본인들 지지층에는 분명히 플러스가 됐을 거예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가지고 완벽하게 플러스가 됐을지는 저는 의문이더라고요. 네. 이 정도 됐을 때 네.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져 이렇게 표심적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뭐 이재명 대표가 잘했건 잘못했건 큰 변화는 없을 텐데 다만 민주당 또는 이재명 후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기자간담회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사실 저 같으면 제가 이재명 후보의 참모라면 노출을 좀 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노출을 좀 줄이는 게 나을 예. 텐데. 그러니까 자꾸 뭐 안 된다고 예능 나가는 느낌이에요. 거기서 빵빵 터지고 이런 걸 기대를 하는 건데 그게 안 터지면 다 편집되고 안 좋잖아요. 차라리 예능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전에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예능 나왔었나요? 나왔잖아요. 재미 없었잖아요. 그때 부인하고 같이 나와서 그랬나요? 지난번 선거 때. 그랬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회색 뭐 스웨터 같은 거 입고 나오고 뭐 회색 스웨터는 지금도 입고 나오시던데. 안 샀나 또 모르겠어요. 아니, 회색 스웨터를 과거에 좋아하세요? 나온 적이 있어요. 부부가 두 분이.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거로는 이제 국민들이 뭐 움직일 여지가 없다. 윤 대통령이야 그때 계란말이 하고 뭐 이 부분이 상당히 노래도 부르시고 뭐 그건 좀 의미가 있었죠. 어느 정도. 근데 이제 그런 거 하기에는 이재명 후보는 너무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무슨 대선을 4년 넘게 준비한 거 아닙니까? 준비했죠. 대선 준비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지겨울 거야 아마 대선. 근데 이제 끝까지 왔다. 예. 근데 어제 나와서 기자간담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요? 나도 가족도 부정부패를 안 해.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예. 자신감이 충만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예.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이게 것 이제 같아요. 자신 있어서 한다는 것보다도 마지막이라서 하는 걸까요? 그냥 그거와 관계없이 좀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저도 위험하다는 예, 얘기죠. 그게 잘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내가 이거 끝났으니까 해도 되나 이런 정도의 판단이 없이 그냥 막 나오는 얘기라고 저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출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토론회를 보면서도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토론회에서의 여러 가지 발언 때문에 지금 계속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고 지금 사실상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한송을 됐잖아요. 그냥 유죄죠. 그 유죄잖아요. 유죄는 확실한 사실상 거예요. 유죄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TV 토론하면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발언들이 꽤 있어요. 여러 개 있죠. 예, 여러 개 있어요. 부정선거 관련된 발언도 그렇고, 그게 핵심이고요. 예, 그것도 그렇고, 또 듣다 보면 저렇게 발언하시면 저거 또 걸릴 것 같은데라고 하는 발언들이 제 귀에도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발언을 서슴없이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상습성이죠. 예. 그것을 표현을 하자면은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김문수 보도 이랬다. 이렇게 이제 물을 타요.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차원이 다르던데요. 김문수 보는 이거 관련해서 재판 받은 적도 없고 새롭게 이슈를 제기하겠다면 뭐 하는 건데 제 얘기는 유죄가 확정됐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뭐 바뀐 적이 거의 전 없다고 보니까 이 상황에서 또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으로 하겠습니다. 표현을 자, 주시죠. 네. 예, 사실상 네, 사실상.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네.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그 상황에서 또 하는 거는 나는 이래도 돼라는 게 하나 있거나 의식 속에 아니면 맘대로 해봐 면소야 이 조항 없어질 것 같아 뭐 이거던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 득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 주변에서는 노출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재명 대표 주변에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대선 선거 운동 기간에도 보면 위험한 발언들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추가 안 되잖아요. 일단 지금 한 발언들은 그건 안 되죠. 지금 한 발언들은 소추가 안 되니까 그냥 막 하는 것 같고 예.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진실일 수도 있고 진실? 모르겠어요. 저도 말 조심하려고 한 거예요. 저도. 네. 자, 일단은 뭐 그렇고요. 이거 뭐가 진실이라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진실을 믿고 싶은 모양이죠. 본인은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직에 몇 년을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이런 말씀하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네. 임기 끝난 다음에는 일반인에 준해서 똑같이 법 적용을 받아야 할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재판 5개에다가 하나를 더 병합을 해서 할지 그때는 대법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자, 일단 거북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 거북섬 이야기. 저는 주말 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이 이 거북섬 가지고 논란이 있더라고요. 방송 화면을 보니까 시흥 가가지고 저는 왜 그 유세하는 과정에서 시흥에서 유세하고 있는데 왜 저 거북섬 거북이 인형을 들고 이재명 후보하고 시흥의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조정식 의원과 저기 문정복 의원인가요? 맞습니다. 네, 문정복 의원하고 저렇게 저걸 들고 왜 저러고 있나 저는 계속 봤습니다. 왜 저게 거북이 인형을 들고 왜 저러고 있나 저는 봤거든요. 왜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저게 거북섬 관련된 얘기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들 선거 운동해 준 거죠. 이재명 후보가 이용당한 거잖아요. 지금 덤태기를 쓰고 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저 참모들은 저걸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왜 사전 투표를 하는데 왜 거북이 인형을 들고 제가 보니까 거북이 그 등껍질 지역구가 구지가를 부르는 건가? 문정복 저는 의원 지역구인 것 같아요. 저희 문정복 의원 지역구, 그러니까 백원우 의원 보좌관 하던 지역 예, 보좌관 예. 하던 문정복 의원이잖아요. 거기 같아요. 조정식 의원은 별로 이렇게 맞득찮은 것 같아. 예, 조정식 의원은 별로 그냥 그러고 문정복 의원이 너무 신이 나서 문정복 의원은 너무 신이 나가지고 너무 신이 났어. 저 팔 올리면서 하는 속마음은 그거잖아. 나 이제 거북섬 가지고 이제 걸릴 일 없겠다. 대통령 되실 분이 저거 들어 올렸으니까. 야, 왜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근데 저게 거북섬이 그 거북섬. 그래서 지금 저게 문제가 된 거죠. 문정복 의원, 경기도 시흥갑. 백원우 전 의원의 지역 보좌관 출신인데 지금 벌써 재선이 됐네요. 네. 재선이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시흥 거북섬에 웨이브 파크를 유치했다고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치적으로 자랑을 했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주변 상가가 텅텅 비어 있고 공실률이 87%, 87%라고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야, 공실률이 87%인데 그 치적 자랑하고 있느냐. 거북섬은 호텔 경제론의 현실판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비판을 했더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측에서 또 허위 사실이다. 허위 사실이라고 또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고발을. 그래서 또 허위 사실 면소한다면서요. 없앤다면서요. 근데 왜 자꾸 왜 허위 사실을 지금 막 고발을 하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남이 다른 사람 낙선을 위해서 하는 허위 사실은 응징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억이 헷갈려서 과거에 했던 거를 이렇게 좀 잘못 얘기한 거 가지고까지 하면 어떡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이재명 후보식 해명 또는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거북섬을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남경필 지사고, 네. 그 다음에 웨이브 파크를 막 업자를 꼬셔가지고 2년 만에 샥한 거는 이재명 예. 지사고. 예. 그런데 거북섬이 잘 안 돼가지고 웨이브 파크를 유치한 건 이재명 지사인데 웨이브 파크를 유치했는데도 공실률이 87%다. 네. 그럼 둘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다 보면 사업이 그럴 수가 있고 저기가 이제 뭐 오피스텔 같은 게 쫙 올라가는데 이게 생활 숙박시 생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많아서 이게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거주형으로 뭐 해야 이게 등기가 되고 또는 거기에 이제 거주할 수가 있게 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저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막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를 잘 하거나 뭔가 방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적어도 치적으로 자랑할 저렇게 거북이 등껍질 들고 만세 부를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놓고서 무슨 고발을 하고 허위 사실은 여기까지 가니까 본질은 없어지고 문정보 의원만 신나는 거지. 너무 신나게 계시더라고. 유명해졌잖아, 거북섬. 문정부 의원 너무 신났어. 너무 신나가지고 막 들고 막. 그래서 나는 문정부 의원 또 한 번 이름을 기억했네요. 그래가지고 나는 문정부 의원 너무 신나네. 거북이하고 좀 어울리기도 하시고 보니까 좀 어울리셨어. 네. 그래서 나는 문정부 의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습니다. 예. 전에도 기억할 일이 많죠. 뭐 지역 상인하고 싸우고 막 이런 거. 그런 영상도 있었었죠. 왜 이 자리에서 하느냐 마음에서 그 영상 재밌었었는데. 네, 그거 그래도 재선 되셨어요. 재밌다는 얘기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정부 의원의 반응이 끝까지 그 우기는 거가 어처구니 없었다는 뜻입니다. 파이팅이 넘쳐요. 파이팅이 넘치고 국회에서도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의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정말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성 가족 위에 몇 분 계시잖아요. 다 그쪽에 이제 몰아 계시는데 그 중에서 뭐 선봉장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그럼요. 자, 그리고 어제죠? 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참 홍준표 전 시장이 어제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이렇게 청년들과의 대화하는 그 소통하는 창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경원 의원이 어떤 글을 올려서 뭐 정확하게 누구를 비판한 글인지는 제가 까먹었는데 그 비판하는 글을 올렸더니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 글을 가지고 또 논란이 됐습니다. 엄청 논란이 됐죠. 그래서 또 이 글을 가지고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등등 해가지고 이게 참 전직 당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낸 사람이 이게 할 말이냐 해서 비판이 또 많았고 또 이걸 또 김대식 의원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나고 온 김대식 의원은 또 김문수 후보 지지가 확고하다. 이준석 후보도 함께 해야 할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또 해명을 했는데 참 이게 해명을 하기에는 이 글이 너무 명확해요. 사실 좀 김대식 그렇죠. 의원 말씀은 이제 한 여러 번 걸러서 들어도 잘 이해가 잘 안 가죠. 뭐 변호해야 되는 입장인 건 알겠는데 홍준표 전 후보는 제가 볼 땐
정치 플레이어로서 이제 역할하면서 하시는 말씀 같지는 않아요. 이 얘기가 그냥 평론가적 입장에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면은 넘어갈 수 있는 문제고 진짜 나중에 다시 내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신 그 전제가 있는 가운데 하셨다면 이제 정말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의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아 근데 제가 보니까 홍준표 전 시장하고 제가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오. 홍준표 전 대표가 조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매우 아직까지도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이제 화가 난 사람들이 좀 바뀌었어. 대상이. 대상이 바뀌었어요. 대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 화가 난 사람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정보들을 더 많이 아신 것 같아요. 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충청권 의원들, 충청권. 네, 충청권 의원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렇게 돼인 것 같아요. 충청권 의원들이 맨 처음에 한덕수 전 총리를 네네. 이렇게 맨 처음에 했던 이렇게 의원들 있잖아요. 알죠. 예, 뭐 사돈관계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누가 이걸 발제했는지. 예, 맨 처음 발제한 발제한 충청권이네. 발제한 분. 모 고위 인사, 모 고위 인사와 그렇죠. 고위 인사와 인사와 충청권의 모 다선 의원, 그렇지. 그리고 또 충청권의 모 다선 의원. 예, 사돈관계. 아, 그까지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까 방금 했는데. 나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그때 아까 끄떡끄떡해서 해도 되는 줄 알았지. 그리고 부산의 의원 몇 명. 그렇죠. 예. 예, 부산으로 지역구 옮기셔서 되신 분. 네. 두 번. 네. 그렇게 해가지고 20-30명 그 사람들이 20-30명을 모아가지고 그렇죠. 후보 등록하기 전에 경선 후보 등록하기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그렇게 시작이 됐었고 네. 그 사람들이 쭉 이렇게 쭉 몰려다니면서 예. 이 사람 했다가 저 사람 했다가 이 사람 했다가 저 사람 했다가 쭉 하면서 본인한테 찾아와서 당권 포기 뭐 선언하라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썼나 봐요. 당권 포기요? 네. 후보 된 다음에 후보 되면 당권 포기 선언까지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나 봐요. 분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셨네. 네. 그래서 본인이 이게 이렇게 된 거였구나라고 지금 이제 아셨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이게 단순하게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거기서 있던 고 멤버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움직였구나라는 것들을 본인이 이제 알고 그렇게를 몇 번 쓰십니까?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니 저는 아는 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12월 말에 알았다니까요. 12월 말부터 시작됐어요. 그게 저는 모르고. 제가 전화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핵심 의원들이 한 5-6명 되더만요. 네. 아니 제가 그 12월 그러니까 계엄 사태 직후에 왜요? 여기 이 최준희 집이라는 분은 대단하시네. 이분은 다 이름을 누군지 다 알고 계세요? 거의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방송에서 저희 당에서 대선 후보 내지 말자는 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랬더니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분 중에 한 분이 전화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왜 그러신가 봤더니 자기가 얘기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그게 이제 결국 시작이 거기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모아서 하여튼 많아요. 이렇게 하여튼 이번에 충청권이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충청권이 싹 움직였더만. 사실 뭐 저희 당에 충청권 의원 몇 분 안 계신데. 그렇지. 충청권이 거의 다 움직였더라고요. 다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거의 다인가? 싹 거의 다. 싹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알게 됐더라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본인이 그러셨구나. 네,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리고
그 얘기 좀 해보시죠.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송파에서 그 김문수 후보 옷을 입고 네. 했어요. 자 이제 그래서 그 김문수 후보 옷을 입고 송파에서 예. 석촌호수입니까? 예. 석촌호수 석촌호수에서, 서호. 예. 서호에서. 동호가 있고 서호가 있는데 네. 어제는 서호. 제가 송파에 오래 살았어요. 12년 살았어요. 예, 네, 이분 모르시니까. 잘 모르시는 압니다. 저도 서호 처음 가봤어요. 제 놀이터였어요. 아 그래요? 제 놀이터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특잡을 일이 별로 없겠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선거운동을 이제 열심히 이제 하고 이제 또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 후보요. 네. 일단 또 지방을 가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사전 투표를 뭐 광주에서 제일 처음으로 할 거다라는 뭐 보도가 아까 낮에 나왔더라고요. 광주에서 예, 예. 광주에서요. 광주에서 광주 광역시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 거 보면은 목요일에 사전 투표를 거기서 할 거면은 수요일은 최소한 지방에 있는 게 확실하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광주에서 한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예. 의미가 그런 있네요.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관심은 김문수 후보와 같이 샷이 잡히는 원샷에 잡히는 상황이 언제 벌어질 거냐. 일단 벌어질 거냐, 언제 벌어질 거냐. 이제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지금 또 전국을 다니면서 또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좀 나와야죠.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이제 나와야죠. 지금 홍준표 시장 화내듯이 음. 한덕수 전 총리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총리만 관두고 나오면 후보 시켜준다고 한 거 아니냐. 딱 그 생각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근데 다 숨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이제 본인하고 옆에 계신 분은 다르죠. 옆에 계신 분들은 후보 총리님 됩니다. 나가셔야 합니다. 총리님밖에 없습니다. 이랬던 분들이니까 지금 뭐 옆에 있을 명분은 없는 거고 그래도 당사자는 굉장히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본인이 당에 입당을 하고 본인이 뭐 이재명 후보를 뭐 정권을 맡기 위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자연인으로 있겠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나와야죠. 그래서 제가 이 정도 결기로 나오신 거냐. 그때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 5월 11일 전까지 단일화 안 되면 나는 후보 등록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로 권력 의지가 있고 나와서 이 대선에서 의미 있는 행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분이라면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난 선거 나간다 이러고 나가야 뭔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을 텐데 나 단일화 안 하면 등록 안 해요 이래버리면 그건 아닌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또 설득하는 작업이 좀 있어야겠죠. 근데 설득은 웬만큼 다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 당이 지금 이재명한테 그냥 봐도 10% 이상 지고 있는데 맨날 설득만 합니까? 의원수 100명 조금 넘는 당에서 이거 선거운동을 해야지. 그렇죠. 이준석 설득하고 뭐 한덕수 설득하고 선거운동은 언제 해요? 선거가 뭐 10달 남은 것도 아닌데. 그냥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호 거예요. 입고 오셔가지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뭐 제가 답답해서 뭐 그래요.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해요. 뭐. 좀 하세요 비대위원장 같은 거 진짜. 기자가 무슨 비대위원장을 해요. 아니 저는. 관두고 하면 되지. 당원도 아닌데 제가 왜 해요? 당원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싫어요. 저는 회사 다닐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 수 있을지 모르겠네. 다음 주에 왜요? 비대위원장.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고.